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어떠하셨습니까?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으로 경제는 파탄 직전이어서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후한무치한 검찰 독재 정권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퇴행하는 역사를 다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이 그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 연장되느냐, 빼앗긴 정권을 되찾느냐, 우리 지역이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저 윤준병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민들께 서울의 봄을 되찾아 드리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과 고창 정읍의 봄을 앞당기고자 하는 지역의 바람을 소명으로 정읍고창 총선 출마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과 연이은 망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정부의 안이한 재난안전 대응 체계로 인해 159분이 생명을 잃은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탄핵 기각은 결코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기각으로 법적 책임을 면했다고 안도하거나 무죄라고 의기양양하는 모습은 더욱 큰 분노만 유발할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태원 참사의 모든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맞고소를 해서 항명죄 수사 중지를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내용이 그렇게 되려면 일단 고소의 대상이 항명 대상인 해병대 사령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되고요. 또 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등의 제목으로 고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맞고소가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고요. 자꾸 피해자 보호조치이지 긴급 구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각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9 피해자 보호조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 이게 긴급구제죠? 네. 긴급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어느 도단이죠. 윤석열 차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누가, 왜, 뭘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한 노선은 원안 대비 55% 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신규 노선입니다. 하지만 변경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 3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일방적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 장관의 기자회견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까? 만약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이라면 이거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막가고 눈치도 안 보고 국민들을 안하무인격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정권이 아닌가. 야당에 대해서는 원집털이식 수사, 압수수색 영장도 수백 회 발부하면서 정작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영장 한 번도 발부하지 않아요. 협파적이고 무도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50억의 내버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나와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하면서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서 국민들에게 어처구니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우리가 바로 잡으려면 특검 이걸 반드시 관철시켜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민낯 이런 걸 제대로 밝혀드려야 된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막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고창 정읍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정읍 고창의 20년 수건이었던 내장 저수지 국립공원구역 일부 해제와 노을대교 건설 확정 등을 해결했습니다. 정읍시와 권창군의 국가 예산을 4년 연속 정부 신장률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인 법률안 대표 발의와 국회에 통과해서 법률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윤준병의 초선 4년이 그 전에 삼선 12년보다 유능함을 성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서울시장 권한 대행을 역임한 윤준병의 능력과 민주당의 힘, 그리고 정읍고창 단체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들과의 원팀 효과입니다. 앞으로 정부민을 주제로 말로만 사상관님하는 그런 부정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전국이 오늘과 같은 기업을 가져가고 우리 전국인 모두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맹게 행동합시다 여러분. 대만도 배상 살려내자. 대만도 배상 살려내자.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 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획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길이며 수도권, 비수도권 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10석 유지, 여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정부가 실효적인 쌀 생산 조정을 제대로 실시해서 남는 쌀을 최대한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쌀 생산 조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쌀값이 5 내지 8%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격려해서 최근과 같은 쌀값 폭락만은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경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제2욕으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주무 장관인 정황근 농식부부 장관조차도 최근까지 매입요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난 11일 농해수의 현안 질의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근본양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는 허위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한가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또 해양투기 저지르려는 골든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라도 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촉구도 해야 돼요. 또 그 대안을 만들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슨하게 앉아서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의견 조율하고 이럴 시기가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미진하게 하고 있는 내용 정확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로 하여금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빨리 우리 위원장님께서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니 의사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요청하는 요구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항일운동이냐 아니면 체제 개혁 운동이냐 이런 데 대해서 학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95년 을미의 우병은 서운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62년도에 기준을 만들 때 그 당시는 동학농민혁명이 농민의 난으로 인정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입법이 돼서 예. 혁명으로 승격됐고 세계의 기록 문화유산으로 또 등재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연구와 또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사회적 공감대요? 62년도 사고에 지금도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정부가 바로 잡아야죠. 1894년 입법으로 2차 봉기는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 걸맞게 인정을 해주셔야죠. 입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도서, 벽지 주민들께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주민들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도시철도나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반면에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교통 수요가 적고 재원이 부족하여 운행되던 교통수단마저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편히 탈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의 양극화를 해소하게 하여 오래전부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농어촌 도서벽지에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고창, 고창 정읍 주민 여러분, 저 윤준병은 지난 4년 정읍고창의 새로운 변화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싹을 키우고 잘 키워서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정읍과 고창을 사계절 체령 관광지로 만들고 농촌과 어촌을 1토, 3토, 쉼터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정읍경찰서 정읍우체국의 이전과 고창 터미널의 현대화를 계기로
정읍고창의 도심 재생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정읍을 제약산업의 호남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고창의 산업 기반이 될 삼성전자 물류센터, 통합지원센터, 고창형 아리백 산업단지 등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아동병원 유치 등 어린이 의료기능 강화, 주 5일 동료당 점심 제공, 국립 정읍축제원 조성 등 복지 정책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해결사 인준력이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고창, 고창 정읍 주민 여러분, 4월의 총선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건곤 일척의 싸움입니다. 저 윤준병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압승으로 정권 탈환의 지진소리 되겠습니다. 검증된 6선 이상의 전력으로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에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검증된 한일꾼 해결사 윤준병과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